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 싱글맘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주부였던 사람입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운영한 자영업자이다 보니 일은 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없어요. 이혼한 지 딱 만 1년째로 어린이집 다니는 귀여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사정상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 남편보다 수입이 많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아이를 여자가 혼자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아이 아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재혼해서 내 새끼가 눈칫밥 먹는 꼴은 보기 싫거든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당연하지만 시가 식구들의 염치 없고 뻔뻔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10년도 채 못했지만 솔직히 왜 살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란 존재, 정말 저만 하나 빼면 남이더라고요. 자기 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닌 내 돈과 배경을 도구 삼아 본인들이 영화를 누리길 바라는 시가 식구들. 제가 굳이 그런 제가 참아가며 아이만 보고 살 이유는 없죠. 그 인간들의 민낯을 보고 이혼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다지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시댁에 비해 저희 친정은 월등히 잘 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친정가족은 세 식구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회사 다니는 미혼 남동생,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저 이혼 전에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근 한 달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요. 이혼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슬프게도 친정엄마는 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작은 제조업체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외가 쪽도 그렇고 친가 쪽도 이곳 토박이에다 땅 보상받으신 것도 많아서 우리 친정은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빈자리 말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아빠가 대학교 공부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게 다 시켜주셨고요. 시집 갈 때도 모자람 없이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도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살던 집도 결혼할 때 아빠가 저 편하게 살라며 해주신 거예요. 시부모님들은 우리가 집을 한 대신 혼수를 하겠다며 남편이 보낸 돈 외에 딱 1,000만 원 엄청 생색 내주면서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아마 모자라겠다 싶어서 주는 거야. 이 돈 너한테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야.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요긴하게 쓰렴. 이 정도 줬으면 너도 우리 식구 예단은 구색 맞춰 해줄 수 있지? 감사히 잘 보태 쓸게요, 어머니. 예단은 아빠가 잘 모르신다고 어머니랑 상의해서 말씀해달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그 돈을 저에게 뽑아먹고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 같아요. 꼴랑 1,000만 원 주셔놓고는 결혼하고 나서 온갖 빌미로 우리 부부에게서 이런저런 일로 돈을 참 많이도 뜯어가셨으니까요. 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남편. 보잘것없다는 게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인격이며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결혼할 때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돌변하더라고요. 내내 아들에게 기대고 바라는 거 많으셨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안 계시는 거 들으시고는 저 손까지 잡아주시면서 하는 말에 제가 정말 속았어요.
친정엄마 없이 이만큼 키워주시느라 너희 친정아빠가 참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이제 결혼하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라. 나도 딸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내 큰딸이라 생각하마.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주저 말고 물어보렴. 내가 다 도와주마. 미리 말하지만 많이 바라고 욕심부리는 시어머니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어머니. 저도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없이 결혼 준비하느라 얼마나 슬프고 속이 상했겠어. 아무리 그래도 딸은 엄마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근데 결혼 비용이랑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견례 전에 미리 말해줄 수 있니? 그래야 나도 준비를 하지.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하는구나. 그래도 너희 친정아버지가 좀 넉넉하시다고 들었어. 많이 보태주지는 못하는 우리로서는 참 고맙고 면목 없는 일이긴 하다만 정확하게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일 아니니 말이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저 걱정해 주시고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어머니와 소소한 거 다 상의해가며 추진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시어머니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에게 큰딸 생겨 좋다고 말한 시어머니였는데 막상 결혼할 때는 받을 거 다 받으시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며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했으니 어른으로서 자식돌이를 해야 한다더군요. 결혼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어른 아니니. 그동안은 부모가 베푸는 거 잘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늙었고 자식들 도움 받을 나이야. 물론 우리가 자식들 돈이 없으면 생활 못하는 건 아니다만 자식 며느리 들였으니 이 정도 덕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보, 당신도 그리 생각하지요? 그럼 새아가 너도 돈을 버니까 이제는 아들한테 용돈 달라는 말도 떳떳하게 나오는구나. 아무튼 금액은 엄마랑 상의해서 매달 같은 날에 월급처럼 넣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받는 우리도 기분이 좋지. 그때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자식 노릇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면 혼자 벌 때보다는 수입이 많아지니 당연히 여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친정은 잘 사니까 당연히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만 줘야 한다는 계산법이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돌이 하는 일이 용돈 드리는 거면 우리 친정아빠한테도 적게나마 드려야 맞지. 당신 부모님만 드리는 건 아니라고 봐. 장인어른이 돈도 많은데 우리가 몇십만 원 푼돈 드린다고 보탬이 되시겠냐? 어차피 도로 돌려주실 거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일하시느라 고생하시고 힘드시니까 우리가 보태드리는 게 맞아. 당신이랑 나랑 둘이 벌어서 부모님 100만 원 못 드리겠어? 그냥 넘어가자. 네 집 내 집 따지면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 먼저 챙겨야 맞아. 당신 말 어쩐지 기분 나쁘네. 나는 시집 왔으니 우리 친정은 챙길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려. 결혼 전에 나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고작 이런 의미였나 봐. 당신이 뭐라 하든 말든 당신 부모님 드리는 만큼 우리 아빠한테도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우리는 한 명이 버는 돈으로 생활해야겠네. 뭐? 당신 그게 무슨 논리야? 장인어른이 우리 용돈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 어려운 우리 부모님 돕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닐 꼽냐? 좋다, 좋아. 그럼 내가 버는 돈으로 그냥 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럼 되지? 우리 버는 돈을 각자 관리하자. 결국은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락했지만 저는 결혼 초반부터 남편과 시댁 경제 문제를 떠안으면서 싸울 일들이 많았습니다. 용돈 문제뿐 아니라 병원비며 특히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는 왜 그리 두 분이 번갈아 하셨는지 몰라요. 남편이 카드로 긁은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두 분이서 수입이 없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은 아니십니다. 우체국 다니시다가 퇴직 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셨다가 사업한답시고 돈을 다 말아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사업 그만두고 빚 갚느라 경비 일하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한창 자식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청소 일하셔서 남편이랑 시동생, 시누이까지 어렵게 대학 공부 시키셨어요. 그러니 여유 없고 노후자금 없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힘들게 자식들 키워서 바라는 게 많으신 거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부부 수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시부모님 생활비로 들여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어머니가 원하는 엄마와 딸 같은 고부관계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서 갈등이 더 심해졌고 중간에서 남편은 역할을 잘하지 못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시댁은 언제나 우리 부부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많은 부부들이 저 같은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사는 동안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는 상황에 시가 식구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면서 우리 집이 재벌집은 아니어도 돈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며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같은 거 드려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매달 시댁에 갖다 바친 돈만 매달 100단이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 옷이나 가방, 못 보던 신발만 신고 있는 걸 봐도 도끼 눈으라고 탐정처럼 어디에 샀냐, 얼마 주고 샀냐 추궁하면서 시누이에게도 해주고 싶다고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시댁에는 좋은 옷, 좋은 신발, 가방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탐나는 게 있으면 기어코 무슨 수작짓을 해서는 저에게 백화점 가서 카드 긁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친정아빠 챙기시는 척하면서 시부모님은 음흉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친정아빠 걱정하는 척 처음에는 말씀하시길래 저는 심지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 남동생하고 둘만 있어서 식사 같은 건 제대로 챙기신다니? 내가 밑반찬 좀 해주랴? 저희 챙겨주시는 것도 많으신데 그러실 거 없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는 제가 알아서 챙기는데요, 뭘. 그리고 집에 살림해주러 아주머니가 오시니까요. 그러니? 아유, 그러니 집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네 아버지 모시고 한번 식사나 하시자고 해봐. 너 시집 올 때 친정아버지가 신경 많이 써주신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종종 식사도 같이 하면서 챙겨드리고 싶구나. 우리 아빠를 챙기려는 듯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완전 제 예상을 빗나갔죠. 비싼 음식점 예약하라고 해서 제가 했더니만 글쎄 다 먹고 나서 시아버지는 화장실 가셔서 안 나오시고 시어머니는 계속 신발끈만 매시더라고요. 아빠가 계산했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계산만 아빠가 하게 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아빠와 식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선 넘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두 분은 우리 친정아빠 재산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우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에 무슨 업체가 입점했고 무슨 업체가 망해 나가는지도 아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사돈, 지난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사돈 동네에 갔더니만 사돈네 건물에 아주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던데요. 월세 꽤나 올려받으셨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괜히 상가 주변 지저분하면 오며 가며 쓰레기도 줍게 되나 봅니다.
속으로 뜨악한 저와는 달리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속도 좋은 분이셔서 두 분이 속물같이 묻는 질문에도 웃으면서 다 대답해 주셨죠. 쓸데없이 우리 친정아빠랑 남동생까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우리 아빠가 비싼 밥값 내게 하시는 시어머니도 싫었고, 아빠 이름으로 된 건물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시아버지도 너무 싫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도 아빠 재산에 대해 시시콜콜 알려고 하셨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랑 동생 사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얼마더라? 나중에 네 남동생 장가가면 아버지는 어쩌신다니? 혼자 그 넓은 집에 사시는 것도 우스운 일이잖니. 차라리 그 집을 너한테 달라고 하고 우리랑 다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물론 그때는 우리 아들 공동명의로 하고 말이야. 네 아버지 이사 가실 집은 지금보다 작은 평수로 니들이 해드리면 되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오지랖을 떠시는데 저도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리 친정아빠 재산 얘기하시면 단호박으로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제 동생이 장가가지도 않았고요. 설사 장가간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하실 일은 아니죠. 아빠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집부터 저 달라는 건 도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집이 지금 집값이 얼만데요. 우리 사는 집 2배인데 그걸 우리 부부로 명의로요? 아휴, 어머니 정말 너무 속보이세요. 게다가 어머니 알다시피 이 집 저희 아빠 아니었으면 저희 땡빛 내고 살았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네가 창년이 남동생보다는 더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니냐. 어찌됐건 집을 지금 달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생각은 해놓고 있으라는 거야. 돈 앞에서는 핏줄도 소용없는 거 몰라? 나중에 네 몫은 절대 뺏기지 말고 쟁취해야 한다. 네 아버지가 아마 네 남동생 아들이라고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무조건 동등하게 배분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저런 식으로 우리 친정아빠 재산을 쟁취하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고, 남동생에게 절대 뺏기지 말라는 둥 듣기 곤란한 말들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할 때 신혼 살린 차린 집은 당연히 제 명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게 아마 싫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호시탐탐 자기 아들 몫으로 우리 친정아빠 재산 중에 작은 거라도 챙겨놓고 싶으셨을 거예요. 결혼해서 몇 년간 자기 부모에게는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 불쌍하다고 다 퍼주자 하면서 우리 아빠에게는 용돈 한 번 안 주던 사람입니다. 매번 아빠 생신 때는 당연히 제가 챙겨야 했고, 남편이 드리는 것처럼 봉투도 마련해서 드렸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게다가 하나이는 자기 동생 대학교 학비 대줘야 한다더니만 나중에는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더군요. 신우이는 취업할 때까지 학원비도 대준 걸로 알아요. 저에게는 같은 여자니 여동생처럼 잘 챙겨주라며 철마다 옷에 화장품에 사주라고 했던 인간입니다. 신우이는 저한테 좋은 옷 화장품 받으면서도 당연한 줄만 알지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올케 언니가 부자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저도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큰 돈이고 아까운 돈인데 말입니다. 그쯤 되니 이 인간이 시부모에게 미리 교육이라도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가는 베푸는 곳이 아니고 뭐든 챙기고 하나라도 빼오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제 동생이 그즈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결혼을 곧 할 듯 했어요. 그런데 친정아빠가 마침 투자가치 좋은 매물이 나왔다면서 동생 직장 근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살기도 좋고 직장에 다니기 편하라고 미리 사셨대요. 근데 하필 시가 식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아 시어머니도 아시게 됐는데 듣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채근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 안 사주니? 너네 친정아버지 웃긴다. 남동생이랑 너랑 차별하는 거야? 너도 투자가치 좋은 아파트로 한 채 사달라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처음에는 설명을 잘 드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 동생 이제 곧 결혼할 듯 해서요. 아빠가 저도 해주셨으니 동생 앞으로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아빠가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니? 난 또 네 친정아버지가 아들만 더 챙기는 줄 알았구나. 암튼 너 그래도 앞으로 네 거 동생한테 뺏기는 거 없이 다 챙겨야 한다. 네? 어머니도 참 뺏기다니요. 제가 동생한테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안타까운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가 식구들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우리 남동생이랑 아빠는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심보로 저런 말을 하는지. 친정재산 다 가져오라는 거였을까요? 설사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친정재산 다 가져온다 한들 그게 뭐 자기 아들 꼬대는 줄 아시는 건지, 아무리 제가 아빠 재산 가져온다 한들 자기들 재산 되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욕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 아빠를 지칭하는 호칭도 듣기 거북했어요. 맨날 너네 아빠가 어쨌고 이러시는데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서 진상짓이나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거북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부모님의 노골적인 우리 친정재산 탐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랑 남동생만 나중에 상속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손주목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저만 보면 닥달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랑 남동생이 우리 아빠 재산을 5대5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지호엄이 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부터 미리 우리 지호목도 챙겨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네? 우리 지호목 씨라뇨? 무슨 몫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몫이냐니. 너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내가 말 안 하면 너는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거니? 뭐긴 뭐겠어. 네 친정아버지 재산 말이야. 혹시 미리 유언장 같은 거 안 써놓으신 거면 나중에라도 우리 지호 몫은 네가 꼭 챙겨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너랑 사돈 총각이 5대5로 나눈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 지호 몫이 적어도 2는 들어가 있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니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아빠 재산을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못 박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어머니가 저희 친정아빠 재산 관심 갖는 거 솔직히 저 불편하네요. 근데 이제는 우리 지호 몫을 챙겨놓으라뇨? 제가 뭐 아빠 재산만 생각하고 아빠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는 딸인 줄 아세요? 그리고 아빠 재산에 제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아빠가 전 재산 기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할 건데요. 뭐야? 얘 좀 봐.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우리 아들에 비해 너 학벌 볼 거 없어도 결혼시킨 이유가 그거 하나인데 뭐가 어째? 내가 이럴까 봐 내가 미리미리 염두에 놓으라고 말해 두는 거야. 엄마면 내가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훗날 생각해 챙겨놔야지. 너는 어쩜 그리 관심이 없니? 자기네 재산도 아니면서 모이기만 하면 저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나중에 아예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니랑만 고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그 뒤에는 상황을 더 자기 식구들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던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미우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죠. 하지만 남편은 매일 보고 살아야 하니 그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우리 아빠 재산 탐내는 말들을 같이 들어도 제가 기분이 왜 나쁜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둥 새겨들어야 한다며 저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집 식구들, 남편과 시댁에 완전히 질려버린 건 그 무렵 친정에 큰 우환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방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동생은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저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마 많은 남매들이 그렇겠죠. 거의 문자로 용건을 말하는 편인데 제가 한창 수강생들 보내놓고 핸드폰을 열었더니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왠지 그거 볼 때 불길했는데 예감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글쎄 친정아빠가 갑자기 공장에서 쓰러지셨다고 말입니다. 누나,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아? 아까 아버지 공장에서 쓰러지셔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가 쓰러지셨다니. 어제도 나랑 전화했을 때 아빠 멀쩡하셨단 말이야. 그야 나도 모르지. 아버지 혹시 혈압약 빠뜨리셨나? 암튼 누나 빨리 와. 그나마 사람 많은 데서 쓰러지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의 상태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가 금방 일어나 그래 선영아, 아빠 때문에 놀랐지? 아빠 괜찮아 이러시면서 벌떡 일어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병원에 도착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갑작스런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했으나 예후는 좋지 않다는 뇌출혈이지만 아빠는 의식이 없는 동안 우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방문을 닫고 간병인을 써가며 남동생과 교대로 아빠를 돌봤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곧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사실 남동생은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 우리 아빠 재산 탐낸다는 말을 몇 번 듣기도 했고, 동생이 있는데도 노골적으로 아빠 재산 얘기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동생이 저에게 무조건 앞으로 시어머니나 남편이 하는 말은 다 녹음해 놓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혹여 이혼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 역시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남편이 우리 친정아빠 재산 얘기를 하면 전부 녹음해 놓고 일기장에도 기록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편과 시어머니 언행으로 다툰 후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이혼 소장도 언제든 접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었어요. 이걸 정말로 접수할지 말지 시댁과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와중에 아빠에게 일이 생긴 거였어요.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알려야 하니 남편은 당연히 아빠 수술하신 날 병원으로 달려오긴 했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레 쓰러진 아빠 소식에 놀라긴 했죠. 동생은 병원에 달려온 남편과 대충 눈인사만 하고는 아빠 상태를 살피려 자리를 떴습니다. 저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참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소주도 한잔하시던 양반이 사람님 참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저랑 남동생에게 많이 놀랐겠다며 위로해주는 듯 하더니만 본인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더군요. 근데 여보, 내가 전부터 말했었잖아. 혹시 모르니까 장인어른 유언장은 미리 처남이랑 같이 써놓으라고. 내 말 안 듣더니 일 복잡해지게 생겼다. 그러게 진작 내 말대로 준비 좀 해놓지 그랬어. 아휴, 이거 여원. 갑자기 내가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등줄기가 서늘할 정도로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한 말 무슨 뜻이야? 당신은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니? 유언장? 우리 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어. 당신 정말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 듣고 싶어? 그게 아니면 제발 우리 아빠 재산 타령 그만 좀 해. 아이고, 알았어. 어쨌든 상황이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대비는 해놔야겠다. 지엄마, 마음 단단히 오고. 당신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일단 지금 당장은 버티고 계시다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 할 일은 해놔야지. 당신이 도대체 뭘 다 알아서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아빠 돌아가시니 뭐니 당신이 그런 말을 왜 해? 저는 남편 말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였죠. 남편이 아이 때문에 돌아간 후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 보였는지 눈치채고는 남편이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누나, 매형 말이야. 왜 저리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꼭 우리 아버지 죽는 날 받아놓고 신난 사람 같다? 네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 재훈아. 누나 아무래도 우리 지호 데리고 이혼해야 할 것 같다. 도저히 못 참겠어. 아빠 이러고 계신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더 이상은 아니다 싶네. 조금 전 저 인간이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글쎄, 아빠 유언장 미리 작성해 놓으란 말 왜 안 들었냐고 나를 타박하더라. 이게 인간으로서 할 말이니? 뭐? 매형이 정말 그랬어? 동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변호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친구 소개해줄까? 꽤나 큰 로펌 다니는 변호사 친구 있어. 예전에 술 마시다가 누나 얘기했더니 앞으로 시가 식구들이 하는 말 녹음하고 일기도 써서 기록 남겨놓으라고 조언해준 그 친구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일단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누나도 조금만 버텨봐. 사실은 나 예전부터 이혼 고민 하긴 했어. 그래서 네가 해준 조언 듣고 이미 상담도 받았어. 이혼소장 접수하고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결단 내리느냐가 문제지. 아빠 때문에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 하는 짓 보니 이제는 아니다 싶다. 그랬어? 누나 왜 혼자 힘들어하고 나나 아버지한테는 티도 안 낸 거야? 내가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매형 저 정도로 누나를 호구로 생각하는지는 몰랐다. 동생은 제가 보여준 이혼소장을 읽으면서 분개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된 저는 아빠가 병상에 있어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품 안에 넣고 다니던 이혼소장을 꺼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연락을 하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놀랐다는 말을 시작으로 주절주절 걱정하는 듯 말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급하게 가족들에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짬을 내 시댁에 들르라는 겁니다. 저도 내내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었고 아이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오라는 날 시댁에 갔더니만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온 식구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왠지 그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조언한 대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아주 엄숙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지호엄이 왔으니까 얘기해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너한테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 여보, 일단 오늘은 우리 부모님 생각 들어보고 집에 가서 결정하자. 남편은 상기된 표정이었는데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뭔 말을 하려는가 싶었는데요. 얘기를 꺼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말아마. 너희 친정아버지 말이야.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고 들었어. 어제 지호 아비가 병원 다녀왔는데 영 가망 없으시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굳이 해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대비를 해야 하는 법이잖니. 그래서 너 급히 불렀다. 저 오래 못 있어요, 어머니. 무슨 대비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비를 해도 저랑 제 동생이 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불길하긴 했습니다. 가망 없기를 바라시는구나 확신하는데 시어머니가 꺼내신 말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사돈 총각은 논외로 하고 말이야. 너희 친정아버지 재산 앞으로 어찌 분배를 할 건지 너한테 미리 우리 의견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급히 불렀어. 너네 친정아빠 유언장도 없다며. 그러게 우리 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말 듣지 않고선. 아무튼 어쩌겠니. 이 일은 벌어졌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하는 수밖에.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알아듣게 말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더니만 다짜고짜 하시는 말이 아빠 유산을 자기 식구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지금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친정아빠 저대로 돌아가시면 일단 너희 건물이니 뭐니 나눠야 할 거 아니니. 그 많은 재산을 너 혼자 다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너랑 식구로 산 세월이 얼마냐? 우리 아들 둘이랑 네 신우랑 어찌 분배해 줄 건지 미리 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불렀어. 지와 아비는 네가 있으니까 좀 적게 가지더라도 우리 둘째랑 막내는 차등 분배해 줬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나도 네 엄마 생각이랑 같다. 저놈은 장가도 가야 하니까 우리 막내딸보다는 조금 더 갖는 게 맞겠지. 암! 왜 나를 불렀나 했더니만 역시나 참 대단한 시가 식구들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나왔는데 눈치 없는 시가 식구들은 제가 긍정의 웃음을 짓는 걸로 착각까지 하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신우는 아예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설마 엄마 아빠 말대로 할 거 아니죠? 아니 왜 재산을 나눈 일이라 남녀 차별하지? 오빠는 장가 가고 난 뭐 나중에 결혼 안 해요? 똑같이 나눠줘야지. 차등 분배가 어딨어요. 맞죠 언니? 아가씨가 불만을 토로하니 옆에서 시동생도 그러더군요. 당연히 차등 분배가 맞지. 왜 여자인 너한테 똑같이 나눠주냐? 지금 우리가 이래봤자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건 형수 마음이지. 형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 크게 우리한테 사돈어른 재산 분배해 주시면 살면서 두고두고 은혜 갚아나가겠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무래도 당신은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신우이는 왜 똑같이 나누지 않느냐고 난리. 시동생과 남편은 서로 자기에게 더 달라고 난리. 이 꼬락서니를 듣고 보는 저는 기가 막혔죠. 그 와중에 신우이는 혼자 자기 오빠들에게 맞서서 남녀 차별까지 운운하며 싸우더군요. 그 꼴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저 부른 게 우리 아빠 재산 나눠달라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그래 맞다. 물론 너 마음 아픈 거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산 사람은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에 꼭지가 돌더라고요. 꼭 우리 친정아빠 죽는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서요. 이 집안 식구들과 한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보세요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고요.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저 등골 빼먹고 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재산까지 본인들이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예! 너야말로 정신 차려! 그러고 있다가 네 남동생한테 다 뺏긴다. 돈 앞에서 형제자매가 무슨 소용이라고. 너한테는 남편 있잖아. 네 남편이랑 네 새끼부터 챙겨야지. 그리고 어차피 너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너희 아빠가 벌어놓은 돈들도 다 네 돈 될 거고 건물이니 뭐니 네 목 될 건데 그중에서 조금씩만 떼어달라는 거야. 설마니 우리가 전부 다 달라고 하겠어? 우리가 너 등이나 쳐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남도 아니고 부탁 좀 하겠다는데 거기서 왜 등골 빼먹는다 소리가 나오냐? 정신 차려야 할 건 너야. 이거사 남 일 아니고 네 남편 일이야. 남 좋자고 하는 일 아니고 다 생각해보면 너 좋자고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친정아빠 돌아가시네, 유산이네 소리 나올 때부터 머릿속 하얘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아빠가 있는데 유산 소리를 꺼낼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기가 막히고 다시 생각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저도 어머니랑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들을 말 더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 집안에 제 돈이든 우리 아빠 돈이든 한 푼이라도 줄 이유 없어요. 왜냐? 저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시죠. 뭐? 이혼? 이혼은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거니? 예. 너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애 생각 않고 이혼이란 말을 감히 입에 올려? 우리 집안은 이혼한 사람 없어. 어디 부모 허락 없이 이혼이야. 저는 가방에 늘 들고 있던 이혼소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걸 맨날 들고 다녔나 싶더라고요. 부모 허락이 왜 필요해요? 내가 저 인간이랑 이혼하겠다는데 어머니가 막는다고 못할 줄 아세요? 요즘에는 도장 안 찍어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거나 보고 제발 헛꿈 꾸지 마세요. 저는 이혼소장을 꺼내서 제 재산 때문에 싸우는 그 집 식구들 앞에 던져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혼하려고 그동안 준비를 했나 싶네. 당신! 나랑 결혼한 거 감사한 줄 알고 잘했어야지. 누굴 호구로 하니? 나이만 찾지 머리에 똥만 들어서는 어쩜 하는 짓들이 죄다 똑같은지. 당신 내 집에서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 아니지. 내가 우리 집에 당신 돈으로 산 게 과연 몇 개나 있나 싶네. 서류 잘 보고 소송 준비랑 어디 한번 잘해봐. 저는 더 할 말 없다 하고 바로 온 식구들 앞에서 이혼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가 식구들은 아마 제가 애도 있는데 설마 이혼하겠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도 황당하지만 남편놈은 더 웃겨요. 그날 이후 남편놈 하는 말이 자길 남으로 생각하냐면서 서운하답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처가유산 탐내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가족을 도둑놈 취급하는 게 꼴도 보기 싫대요. 그러면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면서 재수 없으니까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가라더군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 맞죠? 저는 남편에게 알았다고 했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전화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를 생각하라는 둥, 재산 문제 입에 올린 건 취소하겠다는 둥 아주 사정을 하더군요. 저에게 당당하게 재산 어찌 나눌지 의논하자던 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신우이 시동생도 똑같이 짰는지 문자 폭탄을 보내더군요. 자기들이 실수했다면서요. 하지만 이혼은 섣부른 생각이라고 나중에 후회할지 말라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혼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다고요. 이제는 식구라고 생각 안 하니 연락 말라고요. 자존심 세우던 남편놈은 결국은 저에게 이혼 못한다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고 이혼소장 접수했어요. 아빠 병간에 소송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공방도 거의 문을 못 열었죠. 하지만 다행히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셨고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퇴원도 하게 되셨습니다. 그토록 시가 식구들이 바라는 우리 아빠의 죽음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아빠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고 남편놈은 당연히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소송 진행하면서도 이혼한다는 말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주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소송 마무리하고 나서야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죽다 살아나시고 나서 뭔가 많이 바뀌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혼 말리셨을 뿐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지는 기분이었죠. 그 후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 재산에 헛물켜던 시댁은
뭐 말 안 해도 그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 났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제 덕에 그나마 누리고 살던 것들 다 놓치셨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살던 집은 전세를 놓고 친정아빠와 남동생과 함께 살던 예전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올가을 결혼 예정이라 아마 중간에 신혼집으로 나가겠지만요. 저는 지금 호시탐탐 저 뜯어먹을 시댁에서 해방되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는 친정아빠 더 잘 챙기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